지난 7월 25일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1인 가구 7.34%, 4인 가구 6.42%가 오른 금액입니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돕니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1인 가구 239만원, 2인 가구 393만원, 4인 가구 502만원, 4인 가구 609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의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해보면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76만원, 의료급여는 95만원, 주거급여는 114만원, 교육급여는 119만원입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많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적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4인 가구인 내 소득 인정액이 2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올라서 이 기준도 올해보다 조금씩 오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급자 숫자가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다음 내년에 각 급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계급여예요. 생계급여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건 아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줘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76만 5,444원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로 56만 5,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구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로 76만 5,444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 생계급여 최대치는 2인 가구는 125만원, 3인 가구는 160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입니다. 내년에 생계급여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게 완화돼서 부양자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바뀝니다. 또 지금은 근로소득 공제를 할 때 7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공제한 후 30%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 연령 기준이 완화돼서 75세가 65세로 변경되어서 75세가 65세로 변경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노인의 경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렇게 바꾼 것인데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라면 한 달에 20만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이상 벌면 차액의 70%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 129만원까지 벌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기준도 변경되는데요. 현재 자동차 지산은 소득 환산율이 100%입니다. 5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월 소득도 500만원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경우에는 자동차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배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재산을 적용했을 경우 소득 환산율이 4.17% 되어 수급자 되기가 훨씬 나아집니다. 이 기준이 올해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완화돼서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형차를 가진 분들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내년에 7만 1천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니 만약 여러분이 여기 해당하신다면 내년에 꼭 수급자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매달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 진찰이나 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급여인데요. 이제까지 큰 변화가 없던 의료급여가 내년에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본인부담금입니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진료비가 늘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3.3배, 외래 일수는 건강보험 대비 1.8배인 상황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현재 정액제 의료급여를 정률제 의료급여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종 외래의 경우 본인
본인부담금이 의원은 4%, 병원, 종합병원은 6%, 상급 종합병원은 8%, 2종 외래 의료원은 4%, 약국은 1종, 2종 모두 2%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수급자분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25,000원 이하 구간은 지금처럼 정액제를 유지하고 약국은 5,000원으로 부담금액 상한 금액을 정해서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만약 외래진료를 365번 넘게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전처럼 병원에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와 같은 산정특례자 등은 예외로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요. 17년 동안 그대로였던 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라 병원에 자주 다니셨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의료기관 이용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료급여에서 부양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 많았습니다. 덕분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하게 있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바뀐다고 발표된 것은 없지만 정부가 개선한다고 발표했으니 소식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에게 임차비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인데요.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집 수리가 진행됐을 때 수사원 유지급여를 지급해줍니다. 내년도 기준 임대료는 올해보다 11,000원에서 24,000원가량 올라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살면 주거급여를 최대 352,000원 받을 수 있고 경기 인천에 살면 281,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에 살면 228,000원, 그 외 지역에 살면 191,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 유지급여는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오릅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교체와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590만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와 같은 중보수는 5년 주기로 195만원,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의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내년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5%가량 인상해서 지원해주고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1년간 초등학생에게는 48만 7천원, 중학생에게는 67만 9천원, 고등학생에게는 76만 8천원이 지원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경되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지셨다면 내년엔 다시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